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이슈토크 경인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인천광역시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평구를 지역구로 둔 두 분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신은호 의원과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 함께합니다. 새해를 맞아 상임위별 부평구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월에는 정기의회가 없지만 지금 의원들은 지역 활동하느라 분주한 시기인데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1월 1일 저희들이 매년 이제 사실 현축탑을 참배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월산 새벽 산행을 해돋이로 시작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지역 골목, 그다음에 시장, 또 학교 시설 등을 방문해서 월동기에 그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활동과 함께 병행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지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작년 연말에 회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45일 정도 했는데 네. 연말에 지역을 미처 많이 못 돌아봐서 이 새해 신년 들어서 인사도 드릴 겸 그래서 지역도 돌아보고 또 올해 이제 업무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공부하는 시기 그리고 또 지역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시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8대 시의회에 입성해서 6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이어오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임지훈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시작한 지 벌써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고 뭐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좀 이른 시기이고요. 제가 이 시에 입성하면서 교육위원회를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우리 지역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교육 격차 그리고 또 지역 주변 환경 이런 걸 좀 개선하고자 이 교육위원회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교육 시설에 대한 현장을 거의 대부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보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또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기초 단계를 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은호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나요? 저는 이제 7대에 이어서 연속성을 갖고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임 민선 6기 시정부와 민선 7기 이제 박남춘 시정부가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현안 문제에 대한 첫 시정 질의로 3보급부대 이전에 관한 내용과 우리 부평 원도심 중심부에 있는 국방부 부지에 58세대의 무가 건물이 존재해 있는 한울 공원하고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수면으로 떠올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얻어내는 그런 성과를 냈고요. 삼보급 부대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한 27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건 단순히 시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장님과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특히 이제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국방위원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금년 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천 교통공사 가족관계 특혜 채용에 대한 그런 의혹을 가진 문제를 짚어냈고요. 또 버스 준공영제 약 1천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버스 회사들이 부당성, 그다음에 또 우리 현대노템 지하철 2호선 차량 제작 과정에 대한 노예 계약 방식의 그런 계약서의 부당성, 그래서 실제 120억 정도의 재정이 손실나는 그런 문제를 짚어내는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 주요 매체까지 보도되는 그런
그 작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신은호 의원께서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데요. 네, 지난 한 해 여당 대표로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뭐였나요? 저희들이 이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전체 37명 의원 중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 29명이 이제 소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의총을 통해서 주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해준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시정에 우리가 임하고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자는 다짐을 했고 또 수시로 소통하면서 집행부의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의정이 본연의 책무로 다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던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가 이제 그 지방정부는 95년이고 지방의회는 91년도인데 저희들이 20년이 훨씬 넘는 그런 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았음에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그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요구나 국민 요구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중앙에 있는 그 우리 정당과 또 행자부와 또 우리 의회 대표단들과 함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광역시의회가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방자치 날 대통령께서 발표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은호 의원께서는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이고 임지훈 의원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인데요. 이 두 상임위 모두 지난 한 해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견교위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도 도시 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제 그 박남춘 시정부가 첫 번째로 표방한 대표적인 뭐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인천시 원도심 부활과 그 신도시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그런 정책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2019년도 전체 예산을 이제 들여다보면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약 430억 정도, 계양 창조도시 재생 사업이 290억 정도, 그리고 더불어마을 조성 사업이 92억 정도를 책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제 부평을 보면 그런 그 사업 안에 부평의 중요한 현안 문제들이 같이 들어있고 특히 이제 그 굴포천 주변에 뉴딜 사업 11루강가를 포함한 그 뉴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지금 그 부평 미군기지 정화조 부지가 그 우리 부평 영호를 들어가는 쪽에 약 1,700여 평 정도가 이제 있는데 그걸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 이제 그 부평 미군기지 정화조 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이 중요한 자리에 부평 핵심센터를 설립해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리고 공공청년 임대주택, 공공청년 그 상가 이렇게 이런 것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역점을 두고 그런 사업에 이렇게 잘 해갈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중점을 두고 중요 현안 문제로 이렇게 잘 정책을 일궈갈 생각입니다. 네, 부평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부평에 이제 48곳가량이 재건축 재개발 지구로 묶여 있잖아요. 정작 이 도시 재생이 필요한 곳은 이런 재개발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지역부터 풀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은 지역이 대다수이고요. 또 이게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관리 감독 권한을 법으로 규정대로 가지고 있고요. 인천 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 10년 이상 방치된 그 원도심이
더욱더 선점화되는데 가속화시키는 일조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런 그 도시 전면 개발 방식의 재개발 방식은 이제 전면 폐지하거나 그 심도 있게 그 고민하셔서 새로운 방식의 도시 그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신도시와 원도시가 불균형을 이루지 않고 뭐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만드는 원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원도시와 신도시의 격차는 이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원도심 학생 수 감소 문제, 네. 또 교육 격차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송도, 청라, 그리고 영종 이런 신도시에는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전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 학교에 대한 과밀학급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 대한 과대학급이 생기는 게 신도시에 대한 문제이고요.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 일부 지역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또 일부 지역은 인구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현상은 이 앞서 우리 신은호님 말씀하셨지만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또 이 일부 젊은 학부모님들께서 신도시를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신도시로서의 인구 유출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이 과소학급이 생기고 또 이 도시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인구가 다시 유입되거나 또 특히 우리 부평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구의 증가 때문에 과밀학급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문제, 또 학교 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교육 격차가 생기고 불균형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교육청에서도 교육균형 발전 대상이라는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 선정되면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고 있고요. 이 교육발전 대상 학교는 우리 인천시가 전체가 508개입니다. 학교가 508개 중에서 109개 정도를 선정을 했고 네. 우리 부평만 보더라도 82개 학교 중에서 23개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균형 발전 대상 학교는 어떤 조건을 주냐면은 이 개교한 지 25년이 넘거나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학교, 고등학교는 약 20%가 학생 수가 감소하거나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30%가 감소하거나 이런 학교를 이 교육균형 발전 학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네. 인적 인프라라든지 또 물적 인프라, 즉 인적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수 인력 확보, 또 상담교사, 또 학교에 가면 도서관이 있거든요. 네. 그 도서관의 사서 지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물적 인프라는 우선 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선 사업 환경, 그리고 학교 급식실, 또 과학실 이런 시설들을 개선을 해서 신도시와 이 원도심 간의 균형을 평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동참할 수 있는 학교 공동체, 학교와 학부모의 공동체 사업, 그리고 지역과 학교와 공동체 사업 이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교육 격차 그리고 불균형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교육계의 이슈가 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인데요. 인천시가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립유치원 3법이 무산됐지만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질까요? 작년도 국감에서 가장 이슈된 게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또 우리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도 그동안에 90%에 가깝게 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지금 시정조치 또는 새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사태 발생된 이후에 우리 시교육청이나 인천시 이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에서 자정 노력을 했고 또 이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퇴출하겠다 스스로 결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공감대를 가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문제되고 있는 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든지 또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의 강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우리 의회나 교육청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또 일선 유치원에 대해서 제도 개선과 개선책을 마련을 하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유치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리고 재무 회계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고 또 많은 유치원들이 지금 그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치원 3법이 좀 아쉽게 무산됐지만 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3법을 통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예. 특히 우리 인천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까지도 무상 급식을 실시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재무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거를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모든 이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데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쌓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이 교육 환경을 더욱더 조성해 주는 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인천시 의회에서 내년 초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굉장히 폐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그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6개월분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월분에 대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삭감했을 때 이유가 뭐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공기청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공기청정 방법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켜서 다시 배출하는 형식이거든요. 네. 그렇게 장시간을 밀폐된 공간에서 청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한 방법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래서 6개월 동안에는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하고 6개월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새로운 방법대로 우리 공기정화 장치를 집행하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6개월분만 저희가 삭감하고 6개월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 한 해에도 두 분의 의정 활동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2019년 두 분의 상임위 활동 중에서 이것부터 개선돼야 한다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것이 금년으로 이제 10년째를 맞습니다. 금년에도 1,059억이 지금 편성이 있는데 이거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황금 노선이 있고 이제 적자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조합하고 이렇게 이제 협약을 체결했는데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협약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회계감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체제 자체가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준공제 버스 조례를 제가 초안을 다 만들어서 지금 해놨는데 그런 내용을 집행부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시민 헬스가 제대로 쓰여지고 정말 시민의 안전과 또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고 예. 특히 회계 투명성에 대한 그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1,000억이 넘는 예산은 정말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금년 한 해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지훈 의원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위원 상임위로서는 우리 인천 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있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교육 격차를 확실히 줄이겠다. 그리고 언더심을 기피하는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이 다시 원도심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상임위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요. 또 그 외에 또 저희 지역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신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11번가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 지역구인 굴포천 생태하천 개선 사업 또 서부간선수로 환경 개선 사업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토크 경인이었습니다.